예, 이번 시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추가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충당금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퇴직연금으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과 한도액하고 비교하는데요. 충당부채 설정액하고 한도액은 무조건 제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충당금 한도액은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전액 필요경비 물산입하고요. 한도 미달은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 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산식에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2번 산식에 보시면 추계액 기준일 때 퇴직금 추계액의 설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와 충당부채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냐면 기업회계에 따라서 우리가 충당부채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실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고 충당금하고 바로 상계를 해야 되는데 그 상계 절차를 안 거쳤을 때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필요경비 불산입된 충당금, 즉 유보잔액과 상계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해 줍니다. 필요경비 산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과다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 유보 처분이 일어납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자,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연금이 있습니다. 자, 확정기여형부터 살펴보면 DC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금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퇴직급여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세무적으로도 전액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직할 때는 세무조정이나 회계 처리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 퇴직금을 발생 시점에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형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1번 기준과 2번 기준 중에 작은 금액하고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부담금 차액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추계액 기준입니다. 추계액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 금액, 자, 충당금으로 설정되지 않은 추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금액까지는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기준입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치금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퇴직연금에다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계액 기준은 최대치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실제 납입한 금액입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말 현재 실제 납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죠. 누적 필요경비 인정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 당해 연도에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출국 만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출국 만기 보험료 일반적으로 바로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출국 만기 보험료는 퇴직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 작성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포함시켜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세무조정 어떻게 되느냐?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원, 현금 100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세무조정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경비 산입 100원을 유보 처리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 150원이 나갔습니다. 150원 중에 연금으로 80원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퇴충 150,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날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다면 그랬을 때 세무조정은 필요경비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원 유보,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유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미 부담금을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해줬죠. 비용 처리해줬던 금액을 찾아와서 다시 직원한테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비용 처리했던 금액을 찾아왔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대한 세무조정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지출이 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된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충당부채가 있을 때는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렇게 상계가 됩니다. 상계가 되는 금액을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 필요경비 산입 유보가 됩니다. 두 개의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회계처리는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연금운용자산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미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미 납입했을 때 비용 처리해줬죠. 그런데 퇴직할 때 또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 비용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은 총수익금액 산입, 운용자산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가 설정된 경우하고 충당부채가 미설정된 경우에 세무조정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금액을 넣어서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장부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붕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붕괴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유보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다면 장부상의 붕괴가 일어났고요. 세법상으로는 붕괴가 없습니다. 조정 붕괴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산입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무조정을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이렇게 세무조정 한다라고 그냥 암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서식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서식 조금 이따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보겠지만 세무조정은 동그라미 12번에 있는 이 조정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정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이라고 해서 20번에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 16번에 기중퇴직연금 수령해약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은 두 날은 16번과 20번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일치하는 금액은 전년도에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은 다시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12번에 있는 신고조정 사항과 16번이나 20번에 있는 금액, 총수익금액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세무조정 여부를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인데요.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서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 자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작성 순서는 분홍색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총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총급여 금액,
총 5억이 나오게 됩니다. 5억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자료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1년 미만 관련되는 중도 퇴사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제외해서 4억 5천 기준으로 해서 충당금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은 퇴직급여 추계획 명세서인데 2번에 있는 추계획 명세서 클릭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블로그인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추계획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추계획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획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자료에서는 1억 7천이 추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충당금 조정으로 갑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1억 원입니다. 기초잔액이 1억이고요.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부인 누계액과 관련되는 자료 5번 자료에 있습니다. 5,50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퇴직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자, 지급액은 우리 충당금 계정을 보면 7천만 원입니다. 그죠? 7천만 원인데 우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교재에는 6,500으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급액 중에 퇴직연금과 상계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퇴직연금 500만 원과 상계되어 있다라는 자료가 있죠. 그래서 6,500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6,500으로 정리를 하시면 9번 차감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은 과다 상계된 부분입니다. 세무상 충당금보다 더 많이 상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잔액에서 필요경비 추인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경비 계상액은 1억 4천이죠. 단기 설정액이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1억 4천 한도 초과가 나왔습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와 기왕 부인액 중에 추인액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당금 1억 4천,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담금 조정 명세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부분이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산액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치금 잔액과 관련되는 정보 우리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중퇴직연금 해약 수령액 단기퇴직금 지급분입니다.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관련해서는 총 남아있는 잔액이 1억 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 단기 납입한 금액은 1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1억 원 정리를 했고요. 자, 2번에 필요경비 산입 대상 보험료 계산입니다. 17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액 유보잔액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5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있는 500만 원은 23번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500만 원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면 수령액이 19번 난이 지워지죠. 자, 500만 원 입력을 하면 19번에도 500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필요경비 산입 대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1억 원입니다. 그죠? 1억 원이 계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조정. 자, 한도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단기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 1억 7천입니다. 그리고 충당금 잔액, 기말 잔액 1억 7천이고요. 부인 누계액은 얼마냐? 1억 7천입니다. 자, 부인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우리 앞에 자료에 보시면 부인 누계액이 어떻게 돼 있었죠? 5,500이 있었죠. 5,5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을 할 때 2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해줬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억 4천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9,500입니다. 그죠? 부인 누계액은 1억 9,500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되기 때문에 1억 7,500이고 그 다음에 충당금과 상계된 이 500만 원입니다. 연금과 상계된 500만 원 또 추인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인 누계액은 1억 7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억 7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면 조정금액은 1억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번 조정금액이 나옵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우리 필요경비 산입 금액 1억 원이 나옵니다. 1억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퇴직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5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추인 유보 추인을 하셔야 됩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줬고 퇴직금 지급할 때 500만 원에 대해서 추인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세무조정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급 금액으로 500만 원 추인을 하셔야 됩니다. 총수익금액 산입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연금 예치금 관련해서 예치금하고 500만 원을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과 퇴직급여 충당금 500하고 상계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총수익금액 산입과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과 상계한 금액 500만 원 추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두 개의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산입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사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반드시 우리 관련되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에 있는 금액, 이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